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일부 맨발로 치유하라. 맨발 치유의 섭리와 과학. 1장 맨발 걷기 치유의 이치. 색깔 7. 아름답게 살다 깨끗이 지는 동백꽃처럼. 어느 봄날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에 갓 피어난 하얀 목련꽃 사진이 올라왔다. 그 순백의 아름다움에 이끌린 것이리라. 목련은 참으로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결한 생명체이기에 꽃의 성질 그 자체를 대변하기도 한다. 소설가 김훈은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에서 목련꽃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자의식 강한 모습으로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우리를 치켜 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목련의 꽃말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은 피어난 지 겨우 5일 만에 진다. 누렇게 변색하여 하염없이 땅에 떨어진다. 그 순백의 고결함을 잃어버린 채 누렇게 변해 떨어진 모습은 보기에도 딱할 정도다. 시인 나태주는 목련꽃 낙화에서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새하얀 목련꽃 후둑후둑 울음 삼키듯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앉겠지. 전술한 김은의 책에서도 목련은 질 때는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참혹하다.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은 나무가지에서 너덜거리다가 생로병사를 다 치르고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말기암 환자처럼 죽음이 요구하는 고통을 다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진다고 했다. 사실이다. 짧은 생애 동안에 나타나는 그 피어남과 죽음이 너무나 극적으로 대비되는 참담함이다. 그에 반해 동백꽃은 어떤가? 정열의 꽃, 동백은 나무에서 화사하게 피어난다. 그리고 떨어질 때 조금도 그 자태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뚝 떨어지고 만다. 절정의 순간에 한 줌 미련 없이 꽃잎을 간직한 채 통째로 떨어지는 동백꽃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끝인 것도 아니다. 동백꽃은 2번 피어난다고 했던가. 한 번 꽃잎을 떨어뜨린 동백꽃은 땅 위에서 다시 붉은 꽃잎을 세우고 노란 꽃술들을 고추 세운 채 피어나듯 살아난다. 시들어 떨어진 목련꽃은 이미 그 아름다움을 잃고 누렇게 변색되어 땅에 떨어진 채 사람들에 의해 발로 밟힌다. 반면 동백꽃은 땅에 떨어졌어도 깨끗한 그 자태를 뽐내기에 사람들은 밟지 않고 조심조심 피해간다. 그래서 동백꽃은 검붉은 빛깔의 정열적인 자태를 유지한 채 땅 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한번 비교해보자. 한평생 귀한 삶을 살다가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암에 걸리고 뇌졸중, 당뇨, 치매 등에 걸려 그때부터 병원, 요양원을 전전하며 가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 아름답고 당당하던 권세도 권위도 어느 날 참담하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그 모습은 목련의 최후를 닮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매일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확실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떠한 병도 예방되고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듯 맨발로 걷는 한 곧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젊어지고 회춘할 것이다. 맨발로 걷는 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예정되고 담보되어 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맨발 걷기를 유지하면 마치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가 죽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뚝 떨어지듯이 우리도 수를 다할 때 한순간에 깨끗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동백꽃과 같은 그런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 맨발인들은 가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다. 맨발 걷기는 그러한 삶과 죽음의 여정을 예비하고 있다. 동백꽃의 마지막 일생에서 우리는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의 예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우친다. 색깔 8.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 감염병 X에 대한 해법. 맨발 걷기는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삶의 원형대로 맨발로 걸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실제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셨다. 낮에는 맨발로 거친 들판길을 걷고 뛰며 채집하고 사냥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밤에는 피곤함 없이 건강한 생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생체 환경과 리듬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있는 낮 동안 건강하게 맨발로 일하고 해가 진 후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도란도란 즐기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그렇게 생체 리듬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주의 설계도대로 맨발로 걷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살 때 건강하게 생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도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대로 맨발로 걷고 생체 리듬에 맞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만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창조주의 설계도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우리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신체와 정신의 당초 설계된 질서가 무너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땅과의 접지의 여부다. 당초 인간을 설계할 때 창조주는 인간이 매일 맨발로 걷고 뛸므로써 땅속의 자유전자를 몸속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며 혈액을 맑고 묽게 유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시키게끔 하였다. 또한 외부의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된 면역계의 정상 작동을 가능케 하는 등 건강한 생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 놓았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우리 인간들은 부도체인 신발을 신고 살 뿐 아니라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고층 건물이나 빌딩에서 거주하는 등 생활 환경 자체를 바꿈으로써 1년 365일을 땅과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수많은 암과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와 같은 비전염성 현대 문명병들로 고통받게 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인간의 면역력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새로운 전염성 감염병들이 인간을 위협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를 멈추어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바로 새로운 감염병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신규 감염병의 공습은 인간이 원래 창조주가 창조해 놓은 그러한 설계도대로 또는 그런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은 데 대한 창조주의 심각한 경고라 할 수 있겠다. 더 이상 창조주에 의해 설계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면역계 자체의 부작동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전염병, 감염병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멈춰서자 그제야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재현을 막기 위해 그 전과 후로 나누어 그에 맞는 새로운 세계적 질서의 재편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연일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해결책은 오로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은 사실상 과거 질서의 재편이 아니라 그 연장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실제 현대 문명병이 생기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들이 새로이 생겼다. 새로이 생긴 현대 문명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현대의학계,
제약계는 끝없는 연구와 노력을 다해 수많은 약물과 치료제들을 발명했다. 특히 각종 전염병, 백신의 발명으로 인간의 수명은 그만큼 연장되는 놀라운 성과를 내었음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각종 질병들로부터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암과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등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급성 전염병이 전 인류를 휘감고 있다. 그런데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국가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일은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 성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혈액이 찐득찐득하게 뭉쳐져 급사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지, 왜 수많은 코로나19 팬데믹 환자들 중 유독 나이가 많은 노년층들의 희생이 높은지에 대한 성찰이나 원인의 규명을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전개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질병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일시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또다시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질병에 감염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해법은 인간의 면역력을 당초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대로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해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방식대로 그 삶의 원형을 찾아 나감으로써 인간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해야 된다. 마치 튼실한 나무들이 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듯이 우리 인간들도 이제까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땅과의 접지를 원천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현대의 인간은 땅과의 접지가 철저하게 차단된 채 살아가도록 부도채의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들 역시 거의 대부분 부도채의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심지어는 우리 근교의 숲길들조차도 지금 거의 대부분 부도채인 야자 매트로 덮여가고 있다. 그야말로 전 국토가 숨막히는 상황으로 덮여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양옥이다. 옛날의 향토집이 아니다. 부도채인 시멘트나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층 건물들 역시 철저하게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하루 24시간 내내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마치 나무가 24시간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뽑혀진 채 말라가고 있는 현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저자는 양파를 갖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직접 실험한 바가 있다. 접지가 이루어진 양파와 이루어지지 않은 양파 두 개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접지되지 않은 양파는 불과 1에서 3주 만에 몸통 자체가 썩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물론 양파가 담긴 물까지 완전히 부패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반면 접지가 된 양파는 당초에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파가 담긴 물 역시 접지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접지된 양파는 건강한 뿌리를 5, 6가닥 내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두 개의 양파 중 어느 쪽에 가까운 모습이라 할 것인가. 현대인들이 병들고 나이 들면서 몸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마치 접지되지 않은 양파의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창조주가 설계해 주신 대로 맨발로 걷고 접지하는 생활로 돌아감으로써 마치 접지된 양파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듯 또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힘차게 생장하듯 건강한 인간의 삶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는 수많은 현대 문명병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면역계가 정상 작동함으로써 근원적인 면역력이 강해져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염성 간염병으로부터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지난 3년여 동안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 백신과 치료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맨발 걷기의 생활화와 접지라는 근원적인 해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끝없이 새로운 간염병과의 싸움이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몸 안에 끝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내고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면역력은 한없이 약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맨발로 걸으며 그 활성산소를 근원적으로 중화 소멸시키고 혈액 역시 깨끗하고 맑게 정화시키면서 왕성한 에너지 대사로 건강한 생체 리듬의 근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땅속의 자유전자를 받아 우리의 면역계가 정상 작동하도록 끊임없이 맨발로 걷고 접지 충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인간 사회에 내리고 있는 명징한 경고이자 교훈이다. 동시에 미래에 도래할 간염병 X를 이겨내는 근원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 장 자크 루소.